어느 새벽, 단잠에 빠진 한 남자. 그런데 갑자기 남자의 주변으로 자욱한 연기가 퍼집니다. 이상한 느낌에 눈을 뜬 남자. 집에 불이 난 사실을 알게 된 남자는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 사이 남자의 집을 집어삼키는 시뻘건 불길. 무사히 빠져나왔다는 안도도 잠시 남자는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집안엔 남자의 부모님이 남아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고급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 이 화재로 인해 100억대 자산가였던 부부는 사망하고 아들만이 유일하게 살아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박한상. 단순 화재 사건처럼 보이겠지만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대단히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반전은 한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죠. 바로 배우 설경구와 이성재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영화 공공의 적입니다.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 규한. 그는 돈 문제로 아버지와 다툼을 벌이다 계획적으로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까지 훼손하죠. 극중 규한은 앞서 말씀드린 화재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박한상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대한한약사협회 서울시 지부장 박순태 씨 부부 살인방화 사건의 범인은 미국 유학 중에 돌아온 23살 된 그 집 큰아들이었습니다. 박한상은 경찰 조사에서 급히 빠져나오느라 부모님을 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19에 화재 신고를 전화한 것도 박한상이었죠. 화재 진압 후 자택 지하 1층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박한상의 부모님. 그런데 경찰이 확인한 시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시신에선 칼에 찔린 상처가 여러 군데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묻은 피와 그의 발목에 새겨진 입자국은 이 사건이 단순 화재 사망 사건이 아니란 걸 말해주고 있었죠. 경찰은 강하게 박한상을 추궁했고 결국 그는 자신이 부모님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강도로 가장하려고 그랬다. 흉기롭게 많이 찌른 이유는 뭐예요? 저도 여기서 난자한 이유는? 저도 그건 기억이 안 나요. 100억대 자산가였던 박한상의 부모님, 그리고 도박 빚을 갚아야 했던 박한상. 그는 범죄 영화를 보며 범행을 계획했고 차분하게 범행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당일 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이불만 뒤집어 쓴 박한상.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고 있던 부모님에게 칼을 꽂습니다. 그것도 무려 40여 차례나 말입니다. 부모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샤워로 혈흔을 지워낸 그는 준비한 휘발유를 온 집안에 뿌리고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왔죠. 부모님의 유산을 노린 참혹한 존속살인. 불행 중 다행인지 여러 증거 덕분에 그의 끔찍한 만행이 세상에 드러났고 박한상은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 존속살인. 과연 이런 범죄가 박한상 사건만일까요? 바닷가로 여행을 온 한 가족. 그런데 즐겁게 물놀이 중이던 이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놀이 도중 익사하고 만 것인데요. 신고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혜경. 그런데 과연 단순 익사 사고가 맞았을까요? 죽은 사람 혼자 보내고 나중에 다 걸어서 나와갖고 발 닦고 옷 갈아입고 하더라고. 목격자 증언에 의심을 품고 사건을 자세히 조사한 혜경은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자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수심이 낮아서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죠. 혜경은 아들을 강하게 추궁했고 혜경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아들은 물속에서 온 힘을 다해 아버지를 눌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익사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아들의 범행을 어머니가 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돈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뒤 13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죠.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박한상, 그리고 아버지를 익사로 사망케 한 아들. 이들은 모두 돈 때문에 천륜을 끊고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존속살인이 반드시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어느 새벽 누군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괴물을 처단했다. 이걸로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며칠 후
일본 시가현 하천 부지에 발견된 목이 없는 여성의 시신. 일본 경찰은 엽기적 살인 행각의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일대를 수색했고 마침내 범인을 검거합니다. 범인은 30대 중반의 노조미 키류.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기 며칠 전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어머니. 노조미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의대 진학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벗어나고자 3번이나 가출했지만 늘 붙잡히고 말았죠. 그녀의 어머니는 24시간 동안 딸을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딸이 말을 듣지 않으면 구타와 폭언도 서슴지 않았죠. 그런 어머니 밑에서 9년 동안 재수 생활을 했던 노조미. 그녀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 간호학과에 진학했지만 어머니는 의사가 되지 못하면 조산사라도 되라며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한계에 도달한 그녀는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하천에 유기했죠. 범행이 발각된 뒤 재판에서 10년형을 선고받은 노조미. 그녀는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머니와 같이 사는 것보단 감옥 생활이 더 편하다고 말해 많은 이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기마자세까지 시킨 아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범행 이유는 어이없게도 어머니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울타리가 돼야 할 내 가족이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 이보다 더 씁쓸하고 잔혹한 범죄가 또 있을까요?